안녕하세요. 영동장애인 복지관 스마트판의 김대성입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죠?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과제문들을 잘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2회에 걸쳐 가지고 이 사진의 기본인 구도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사진의 반이 구도다. 이 구도가 좋으면 이미 사진의 반이 완성되었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진의 구도에서 여러분들도 현재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습니까? 3분법을 이용한 좋은 구도를 잡아가는 기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디는 좀 더하고 어디는 좀 빼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즉 초보자는 왼쪽을 조금 더 넣어야 좋은 것인지 하늘 부분을 좀 잘라야 좋은 것인지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적 틀을 가지고 그 안에 사진을 구성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구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사진의 아주 기본인 구도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인물 위주의 사진이라면 이렇게 찍어야 맞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작습니다. 여기 오래된 소나무를 이렇게 크게 놨죠. 그렇고 이 꽃이 맹문동 꽃입니다. 이 사진의 주제, 즉 작가가 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이 소남의 숲과 맹문동입니다. 이 책을 읽는 여자분은 하나의 부제로서 이 사진을 부가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주제냐, 그 주제를 제 위치에 크게 자리를 잡고 나머지 구성은 이 주제를 돋보이게 해서 전체적으로 알맞은 위치에 배치하는 것, 이것이 좋은 구도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구도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틀이 있으면 초보자들에게는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3분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3분법을 이용한 구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은 구도는 사진가의 주관에 달린 것이지 앞으로 얘기할 3분법이나 삼각형 구도, S자 구도, 대각선 구도 그런 정해진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진은 그 정해진 틀보다 그 사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작가의 목소리,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 이것이 감상자에게 잘 전달되면 그것이 좋은 구도의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은 사진은 작가의 메시지가 빠르게 감상자에게 다가오고 전체적으로 사진이 균형 있게 안정된 감을 보여주면 그것이 좋은 사진이고 좋은 구도의 사진인 것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당연히 그 사진의 주제를 고려해야 되고 그 주제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입체감을 있게 좀 나타낸다던가 원근감을 주어서 전체적으로 사진의 시선을 좀 강하게 가게 한다던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리는 몇 가지는 고려를 하시면 사진이 훨씬 돋보입니다. 내가 찍은 사진이 보다 안정되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주제나 부제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 주제의 위치 선정, 원근감을 이용하고 프레이밍, 즉 이 사진의 어떤 구성을 할 때 그 안에 내용을 좀 더 단순화하고 혹은 때로는 적당한 분할을 하고 적당한 주제, 부제, 또 기타 제2의 부제 등을 잘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좋은 구도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근법을 고려한 사진인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길이 여기는 넓고 저 멀리 갈수록 좁습니다. 실제는 여기의 거리나 여기의 거리가 같습니다. 이게 가까운 데는 넓게 보이고 멀리 갈수록 이렇게 좁아 보이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원근법을 이용한 사진입니다. 다시 한 장의 사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레지의 사진입니다. 이 얼레지를 찍을 때 저는 지금 이 얼레지가 사진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얼레지를 가운데 놓고 찍고 싶을 테고 어떤 분들은 이 얼레지를 왼쪽에 놓고 찍고 싶을 것입니다. 또 그것도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감상자가 사진을 안정되게 보여서는 이 얼레지의 위치는 가운데 혹은 왼쪽보다는 이 오른쪽이 낫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 얼레지에 이렇게 선이 휘어서 꽃이 이 왼쪽으로 폈습니다. 그러니까 그 꽃의 방향을 보면 이 왼쪽 부분에 여백이 많은 게 좋고 이 꽃이 이렇게 휘어서 약간 아래를 향해서 폈기 때문에 사실 이 우회 공간을 이렇게 많이 두는 것보다는 아래 공간을 더 많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왼쪽 공간의 여유는 여기에 오른쪽의 여유보다 많아서 안정적인데 사실 하늘 부분, 이 하늘 부분에는 이렇게 잘라서 요만큼이 사실은 아래 여백으로 활용하면 더 좋은 구도의 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격자선을 나타내게 한다던가 지금 전문 카메라나 디카, 일반 디카 같은 거에도 격자선을 나타내게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9칸을 나눈 3분법입니다. 말 그대로 공간을 3등분한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구태여 여기를 A라고 하고 이 지점을 B라고 하고 이 지점을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한다면 A, B, C, D 이 어느 것 중에 주제를 위치하게 하면 일반적으로 좋은 구도가 된다. 이것이 3분법입니다. 여기 한 장의 풍경사진을 보시면 A 지점이나 B 지점, C 지점, D 지점으로 가상으로 나누어 놨을 때 이 능선의 사진을 나무가 한 그루 있죠. 이 나무가 이 풍경사진의 포인트가 되겠죠. 이 포인트를 지금 이 사진에서는 C 지점에 놨습니다만 D 지점에 놓을 수도 있고 A 지점에 놓을 수도 있고 B 지점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의 구성상 이 자리가 가장 무난합니다. 이 자리에 오므로서 이 좋은 하늘 구름이 적당히 3분의 2 배열이 잘 되어 있고 또 이 능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여기는 이 나무가 없다고 치면
여기 하늘과 가까워서 이렇게 이분법이 돼서 조금 답답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쪽은 능선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여기는 또 너무 넓어서 허전한 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적당한 위치에 나무가 주제인 나무가 있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사진을 안정되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좋은 구도의 사진, 즉 3분법을 이용한 좋은 구도의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의 3분법의 예를 보고 그 3분법을 좋은 구도로 잡아가는 과정의 시작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바다 사진입니다. 여기 백사장이죠. 백사장이고 원두막이 안에 있습니다. 하늘구름이 이쁘게 펼쳐진 날이고요. 자, 이 원두막의 위치도 A, B, C, D 어느 위치에 놓던 그것은 작가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있어서 이 위치에 놓은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평선은 3분의 1 지점에 놓는다. 그 교과서적인 이론에 수평선을 맞췄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원두막은 여기 하늘 지점인 A나 B가 아니고 C나 D 지점 두 군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를 놓은 이유는 이 원두막을 바라보고 내려와서 그 원두막의 그림자를 따라 시선이 움직여서 이 백사장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도는 전반적으로 평화롭고 안정돼 보이는데 이 원두막이 D 지점으로 오면 뭐 큰 문제는 없는 듯 보이나 이 그림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걸쳐서 이 외벽으로부터 조금 답답한 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 사진에서 이 원두막의 가장 좋은 위치는 이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죠. 이것도 A, B, C, D 네 군데를 중에서 여기 지금 B 지점을 주로 선택을 해서 화면 구성을 한 이 사진은 이 그림자가 없다고 한번 가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자전거와 사람의 위치는 여기가 가장 좋습니다. 사람의 방향이 이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 여백을 두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과 자전거를 이쪽에 오는 이 그림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그대로 올라오면 이 그림자가 여기에 걸치겠죠. 그래서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면 이 사람이 약간 아래를 보고 있죠. 저 위에 공간이 사람이 쳐다보지 않는 필요 없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가 가장 좋은 구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좋은 구도를 잡아가는 하나의 과정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여기 고라니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고라니가 배가 고파서 물가에 내려왔다가 여기 보면 폐 비닐을 지금 씻고 있네요. 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뭐 우리 사람뿐 아니라 이렇게 동물들에게도 커다란 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구도 공부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지금 이 고라니를 딱 쳐다보면 눈의 시선이 갔다가 고라니의 방향으로 시선이 이동이 됩니다. 즉, 이 고라니를 중심으로 이만큼의 공간이 주 사진 영역이 되고 이 고라니 뒤 요 부분 그리고 고라니 윗부분인 이 부분이 시선이 가지 않는 불필요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라니를 약간 왼쪽으로 끌어서 했죠. 그래서 이 정도 여백은 적절하게 띄워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 고라니가 바라보는 오른쪽 공간도 여유롭게 띄어나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상단 공간입니다. 상단이 한 이 정도에서 가상선을 거서 요만큼이 시선이 가지 않는 불필요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찍어서 구도를 잡아봅니다.
자, 위에 불필요한 공간을 이제 줄이고 아래 그 공간의 아래 여백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자 이 세 장의 사진 중에 이 사진의 구도가 가장 안정되고 이 고라니의 특징적 모습을 잘 표현한 구도의 사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주제와 부제를 가지고 전자의 사진처럼 고라니면 고라니, 사람이면 사람 이렇게 주제가 하나인 경우에는 구도를 잡기가 쉽습니다. 즉 피사체가 단순하면 구도를 잡기가 그만큼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사진을 찍을 때 내 앞에 다양한 환경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과제물로 그 들판에 있는 꽃이나 집안에 있는 화분의 꽃들을 찍어봤을 겁니다. 꽃이 무수히 많을 때 아니 여기를 조금 이렇게 왼쪽은 좀 잘라내고 이쪽만 찍을까 막 이렇게 망설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찍어야 될 주제의 개체수가 많을 때 구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와 부제를 적당히 배열하는 훈련이 평소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예시작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주제와 부제를 가지고 어떤 위치 구성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프레이밍을 구성한다고 다른 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물가에 반영이 이렇게 된 꽃사진입니다. 자, 이 꽃이 3분법에 의해서 이렇게 가상선을 9개로 나눴을 때 A, B, C, D의 적당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3분법에 의해서 주제를 놨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너무 왼쪽으로 치우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딘지 좀 구도가 잘못된 걸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조금 이쪽으로 옮겨 오겠습니다. 구도를 두 번째 사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나은 안정된 모습을 보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어딘지 허전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로 다시 놓고 부제를 이 부분을 적당히 구성을 하면 좋은 사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 원본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차후에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저와 배우겠습니다만 뭐 대각선 구도, S자 구도 뭐 이런 것으로 이 부제의 구성이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꽃 사진이 안정된 구도를 가진 사진이 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진을 처음 시작할 때, 즉 우리가 말하는 사진 초보자가 좋은 구도를 그냥 잡기는 어려워서 그 3분법을 많이 씁니다. 그 9간의 격자선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A, B, C, D 어느 지점에 주제를 둠으로써 사진을 안정되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구도를 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꼭 틀에 맞추어서
사진을 찍은 것이 좋은 구도, 좋은 사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구도는 전하고자 하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 혹은 목소리, 메시지, 그것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는 사진, 감상자가 딱 그 사진을 바라봤을 때 편안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인 사진, 그것이 좋은 구도의 사진입니다. 여기 패선의 사진이 있습니다. 패선이 주제고 그것을 찍는 작가의 그림자가 부제입니다. 이것을 3분법에 의해서 이 패선을 요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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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점 둘 때마다 이게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 패선이 이 아래로 내려오면 이 그림자 못 넣겠죠. 이 패선이 여기까지 요 꼭지점 혹은 일로 가면 이 그림자는 없어지겠죠. 일로 올라가면 이 그림자가 너무 커지겠죠. 부제가. 그래서 이 주제가 꼭 이 격자선에 맞추는 게 좋은 사진이 아니라는 예시입니다. 여기 으름꽃이라는 꽃사진이 있습니다. 이것도 3분법을 벗어나서 과감하게 왼쪽 가장자리, 상단 가장자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아래 이렇게 많은 여백을 줌으로써 오히려 이 으름꽃을 더 돋보이게 하고 으름꽃의 이야기 사진이 되는 좋은 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자에 본 얼레지 꽃을 풍경식으로 담은 꽃입니다. 즉 생태사진이 아닌 풍경식, 다른 말로 사실 바꾸어 말하면 이 얼레지의 앞으로의 다가올 어떤 삶의 역경을 그린 사진일지도 모릅니다. 즉 이 고목을 통한 작가의 강렬한 메시지 전달 사진이지 이 얼레지를 찍은 생태사진이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가 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3분법을 떠나서 구도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걸어가는 사진이 있습니다. 사람이 암흑을 향해서. 이것도 3분법에 의하면 A, B, C, D 이 지점에 사람을 놔야 되겠지만 과감히 우측 가장자리 놓고 앞에 암흑은 길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감상자들은 어떤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함 또는 어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이 사람에게 닥칠 일들을 예견하고 상상을 해보는 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의 구도는 다시 말하면 어떤 메시지, 목소리,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적당히 구성해서 그 효과를 나타내면 되는 것이지 꼭 이 틀 안에 주제를 넣는다고 좋은 구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구도에는 이 3분법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이 기본적인 것에 삼각형 구도라든지 대각선 구도라든지 또는 원형 구도라든지 수직 구도라든지 여러 구도가 있는데 실전 사진에서 그 구도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의 예시작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했는지 과제입니다. 집안 혹은 바깥에서 3분법, 즉 스마트폰이든 디카든 격자선을 나타나게 해서 주제를 A, B, C, D 어느 지점에 위치하게 잡은 구도의 사진, 즉 3분법을 적용한 사진을 한 컷 내지 3컷 정도를 찍으셔서 단톡방에 올려주시는 것을 과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